특징을 보겠습니다. 캠은 특정한 모양이나 홈을 가진 것으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또는 회전 운동을 요동 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캠의 중심에 달린 축이 돌아가면 달걀 모양처럼 생긴 캠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푸시로드라는 막대기는 캠이 회전할 때 캠의 모양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캠이 움직이는 전동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캠은 두 반지름이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반지름을 A와 B라고 하면 반지름의 차이는 이만큼이 되겠죠. 반지름의 차이만큼 푸시로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왕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동 운동은 원통캠, 원뿔캠, 구면캠에서 보았듯이 캠에 홈을 파서 홈의 모양대로 복잡하게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원통캠을 살펴보면 파여진 홈을 따라 푸시로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원뿔캠도 마찬가지로 홈을 따라 움직이며 구면캠 역시 그렇습니다. 캠을 이용하여 회전 운동을 요동 운동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캠의 구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캠이지요? 그리고 캠 위에 팔로워라는 부분이 보이나요? 캠 위에 막대기만 있는 경우는 푸시로드라고 하는데 푸시로드 끝부분을 팔로워라고 합니다. 팔로워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굴림대 팔로워, 어긋난 팔로워, 평평한 팔로워, 점이나 칼 팔로워 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심캠입니다. 편심캠이라는 말은 캠의 중심이 편향되었다.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편심캠은 축이 원형 중앙에 있지 않고 축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반 캠을 다시 보면 양쪽의 반지름이 다를 뿐 캠의 원형 중심에 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심캠 다시 볼까요? 편심캠은 원형이지만 중심축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편심캠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면 편심캠의 축은 똑같은 높이에 그려져 있습니다. 편심캠의 회전에 의해 푸시로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의 다양한 운동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캠은 원판 즉 캠 팔로워의 아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이 회전하면 캠 팔로워는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왕복 운동만 하게 하려면 캠은 캠 팔로워의 아래에서도 중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운동하게 될지 상상해 봅시다. 캠이 캠 팔로워의 아래 중에서도 중간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죠. 때문에 캠 팔로워는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위에 달린 세모 막대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캠이니까 당연히 왕복 운동도 하고 있겠지요. 왕복 운동과 회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캠을 두 개 설치했군요. 두 개의 캠이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다르므로 둘 중에 위에 올라와 있는 캠에 의해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왼쪽에 있는 캠이 회전할 때는 캠 팔로워가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에 캠이 회전하면 캠 팔로워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캠에서는 캠과 편심캠을 기억하고 캠의 다양한 운동 세 가지를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방금 활동지에서 설명했던 캠입니다. 캠의 다양한 활동 세 가지를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만 들었죠? 이제 영상으로 알아봅시다. 지금 캠을 회전시킴으로써 위에 있는 팔로워가 위아래로 상하, 왕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캠은 팔로워의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막대가 왕복 운동만 하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캠을 볼까요? 여기에는 캠을 두 개 설치했습니다. 원형 캠을 중심축 아래에서 벗어난 양쪽에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축은 원형 캠의 중심에 설치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도록 했습니다.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캠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편심캠. 기억하고 있죠? 캠 두 개를 모두 편심캠으로 설치했습니다. 캠은 움직일 때 위쪽의 마찰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닿는 부분의 마찰로 인해 위쪽 팔로워가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캠이 닿을 땐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캠이 닿을 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위의 P는 캠 동작의 폭을 제한하는 것인데 우리는 P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활동지로 돌아가서 크랭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축용 기계 요소에서 크랭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랭크는 축이기 때문에 축용 기계 요소 안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 여러 가지 물체들의 중심 막대를 축이라고 합니다. 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크랭크 축을 알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축은 고정되고 바퀴만 회전하는 축. 위의 그림과 매치시키면 되겠죠? 축은 고정되어 있고 바퀴만 회전하는 모습이죠. 1번은 차축입니다. 축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축. 위 그림을 보면 바퀴와 축이 같이 회전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전동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크랭크축이 나왔네요. 회전 운동을 하면 위에 연결된 부분을 상하 좌우의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축이 바로 크랭크축입니다. 크랭크축을 자세히 봅시다. 크랭크축은 회전 운동을 통해 상하 좌우의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기계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크랭크축이며 크랭크축은 슬라이더에 꽂혀 있습니다. 크랭크축이 회전하면 슬라이더와 크랭크핀은 모두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크랭크가 회전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가상의 모습을 연하게 표시해 놓은 모습입니다. 크랭크가 중심축으로부터 아래로 2cm라면 돌아가면서 위로도 2cm를 움직이기 때문에 총 4cm를 움직이게 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영상을 통해 크랭크의 움직임을 알아봅시다. 크랭크는 오토마타의 원리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크랭크의 의미에 적혀 있었듯이 크랭크가 회전 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부분에서 크랭크축을 손으로 돌리면 크랭크축에 연결된 막대가 상하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타원형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하나씩 알아봅시다. 지금 회전하는 모습을 보면 대극자 모양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슬라이더와 크랭크핀이라는 부분입니다. 크랭크핀에 꽂혀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판은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막대를 지지해주기도 하고 크랭크와의 거리에 따라 막대가 좌우로 움직이는 폭을 달라지게 합니다. 크랭크 영상을 보니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크랭크 내용 중에서 맨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크랭크축 위에 있는 상판 구멍이 어느 높이에 있는지에 따라 막대의 좌우 움직임 폭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상으로 먼저 알아봅시다. 이 영상을 본 후 학습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크랭크 중심축 옆에 막대를 설치하여 회전합니다. 이 부분이 막대를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렛대의 원리처럼 아랫부분의 작은 회전을 윗부분에서는 큰 회전으로 바뀌게 합니다. 만약 고정된 부분이 더 위에 있었다면 윗부분은 아주 작은 원을 만들며 움직일 것이고 만약 고정된 부분이 더 아래쪽이라면 윗부분은 아주 큰 원을 만들며 움직일 것입니다. 다시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크랭크축의 위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막대의 좌우 왕복 운동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축과 위에 있는 판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좌우 왕복 운동의 폭은 넓고 길어지고 축과 위에 있는 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좌우 왕복 운동의 폭은 좁고 짧아지게 됩니다. 크랭크축은 이미 상하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좌우 왕복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